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내는 철칙 하나, 둘, 세 개를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를 설명하면 변동성 장이 강한 장에서는 오전 미국 선물이 2% 이상 상승하면 전날 미국장이 폭락해도 가감히 시초가에 매수한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는 미국장이 폭락하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뭐 요새는 5% 10%씩 막 폭락하잖아요. 폭락하면 우리나라 시초가는 대부분 폭락해서 시작해요. 폭락해서 시작하는데 인베스트닷컴에 들어간 미국 선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 선물이 2% 이상 상승하면 가감히 시초가에 매수를 해버립니다. 다시 전날 미국 장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장이 아침에 폭락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 선물이 2% 이상 상승하면 과감히 시초가에 들어가서 매수해서 한 5%나 4%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5번 다섯 번째는 베팅 시기가 오면 강하게 베팅한다. 저는 이게 카드게임 하면서 제가 배운 내용인데 미국에서 포커 게임을 배워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좀 음악 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포커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포커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운이 돌아간다. 물론 약간은 차이지만 4명이 치면 좋은 카드가 들어올 확률은 25%다. 그래서 그게 비슷하지만 돈을 따는 사람 항상 그 사람만 딴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카드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베팅을 못 한대요. 그냥 조금씩 평상시처럼 베팅을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을 때 베팅은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1,000원씩 베팅하는 거는 그러니까 2,000원 그 다음에 받고 칠 때는 4,000원이나 5,000원 그 다음 받고 칠 때는 2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싶을 때는 평상시보다 베팅을 2배 3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 시기 오면 강하게 베팅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난 목요일날 오후장에 거의 전 종목 하한가 있죠. 코스닥에 막 20 몇 프로 20%막 20, 30% 가는 종목이 주도록했죠. 그러면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1450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겁을 내고 팔잖아요. 그러면 25% 30%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 같이 우량주 종목이 3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하한가 같이 그러면 30%대 그때 매수를 하시라고.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반등할 건데 분명히. 그때 베팅을 평상시처럼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000만원인데 100만원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1,000만원 해버리시라고. 근데 한번 보세요. 카드게임은 물리면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지만 ENF 테크놀로지에 100% 투자했다 해도 한국 최고 의량 중소기업인데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점 대비 거의 100%, 110% 이상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간 올라갈 건데 너무나 안정적인 풀베팅이에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저는 풀베팅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시초가에 수익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게임처럼 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닥이다 싶을 때는 베팅을 강하게 해야 돼요. 눈치 보고 뭐 5%, 1%, 3%, 그 다음에
나중에 또 10%, 20%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 꼭대기쯤 가가지고 푹 떨어지면요. 그거 매수한 거 손실 금방 봅니다.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래도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닥일 때 내가 한 50% 매수하라 그랬잖아. 지금 같은 장에. 그쵸? 뭐 하루에 5% 10% 사다가 목요일장 같이 막 30% 떨어질 때는 거의 막 올인해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팅 시기 오면 강하게 베팅하라. 그래 돈을 번다. 그 다음 6번 평상시에 괴리율 차이를 분석한다. 최고점 대 편저가. 예를 들어 가지고 KH 바틱 같은 경우는 최근 정고점 대비 예를 들어 가지고 KH 바틱은 최대값이 26,600원이잖아요. 근데 금요일장 올라가지고 15,6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승할 확률이 거의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 고점까지는 10,000원이면 거의 뭐 얼마였대? 한 70% 되나요? 한 70%, 60%에 70%예요. 한 그 정도 상승할 밖에 없잖아. 이 회사가 좋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 회사는 최대값이 53,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3만원 올라도 23,000원이네. 23,000, 3721. 3721. 거의 한 80% 가까이 상승할 여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65%, 70%인데 그 종목은 80% 정도 되면 그 괴리율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물량을 뭐 KH바텍을 물량을 좀 줄이고 그쪽을 높인다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괴리율 차이를 분석해라. 그러니까 최근 최고점입니다. 뭐 2년 전 최고점이 아니고 최근 한 뭐 1년 내로 최고점 대비 현재가가 얼마나 지금 떨어졌느냐.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100%인지 50%인지를 비교해가지고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비교해가지고 그 높은 종목들을 잘 저장해놨다가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폭락장에서도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뭘까를 체크한다. 저는 장이 끝나고 저녁 6시 반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무슨 종목을 샀는지 다 떠요. 예를 들어 KH바틱 같은 이거 있죠.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 45,000주 사고 기관이 185,000주를 샀죠. 그러면 이게 그 오늘 3월 20일인데 그 3월 20일 날 산 내용이 그날 밤 6시 반 7시쯤에 떠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구나. 그리고 신규로 기관까지 들어왔구나. 그럼 이 종목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8일 같은 경우 내가 그랬죠. 3월 19일 같은 경우는 KH바텍이 지금 외국인이 27,000주, 63,000주, 40,000주, 80,000주, 6,000주 들어왔다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3월 19일은 요 40,000주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으니까 요날 하한가 딱 쳤을 때 KH바텍에 올인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풀 베팅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먹는 거예요. 22%를 먹는 거예요. 하루 만에 22%를 먹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폭락장에서도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뭘까를 체크해야 돼요. 체크. 그래서 체크했다가 그 다음날 내가 본인이 생각이 우량하다 해도 외국인 기관이 사지 않고 매수하고 있으면 그건 나는 제외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폭락장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뭘까를 계속 체크하고 저장하고 아닌 건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평상시에 성장하는 저평가 의랑주 찾기를 계속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성장하는 저평가 의랑주 찾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있잖아요. 주식 방송 150분부터 151, 152, 153, 154, 155, 156.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방법, 주식 방송 151번하고 152번인데, 그 TV에서 그 주식 방송을 거의 저는 하루 종일 봅니다.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니까. 하루 종일 보면 전문가들 하루 종일 추천해줘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분석해요. 하루 종일 분석하면은 거기 끈질 종목이 한 종목 정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보면 저같이 완벽한 종목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퍼 20, 30, 뭐 PBR 뭐 4, 5 되는 것도 막 추천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저는 웃죠.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추천한 10종목 중에 찾아보니까 저가 괜찮은 종목 한 종목 있더라고. 자기 말로는 ROE가 뭐 20% 이상 되고 성장하는 종목이라 했는데 PBR, 퍼가 다 20, 30이 넘어요. 그럼 저는 퍼가 높으면 사질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 성장해야 돼요. 주식은 성장하는,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그리고 저평가라는 말은 퍼가 7 이하가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량주, 망하지 않는 기업, 순부채 비율이 뭐 50%, 70% 이하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죠. 이하인 종목을 계속 찾아가지고 저는 그 핸드폰에다가 우량 종목, 그러니까 섹터별로 다 저장해놔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차 섹터면 거기에 우량 종목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소차 섹터면 수소차 섹터에다가 또 우량주 찾아서 넣고, 또 항공주는 항공주 섹터에 넣고, 그 다음에 또 폐기물 관련주는 그 종목을 넣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대로, 또 우선주는 우선주대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섹터별로 다 나눠놓고, 그래서 그거는 섹터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종목은 그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 있는 2200개 종목 중에서 내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 한 500개 정도를 골라놓고, 거기서 초우량 종목 200개를 마지막으로 추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200개를 추린 다음에 그 200개 중에서 또 100개를 추려요. 그 100개를 추린 다음에서 또 한 20개를 추려요. 그래서 그 20개만 거래를 해요, 저는. 그 20개만. 그래서 평상시 성장은 저평가로 찾기를 계속 해놔야 돼요. 그래 지금같이 상황에 그 종목만 매수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실전 매매편은 3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